오늘 어떡해. 아이고 미쳐 진짜. 짜라란. 이렇게 촘촘하고 빽빽할 수가. 저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 번으로 못 만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운드 케이크고요. 5가지 제법으로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해서 직접 구워보고 어떤 모양과 맛과 식감이 될지 그 부분 비교하는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5가지 제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공립은 전란을 이용하는 거고, 계란과 노른자를 함께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거. 전립은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분리해서 흰자는 머랭을 친 다음에 반죽에 섞어주는 그런 제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 2번 슈가 베터법. 슈가 베터법은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겠다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법인데, 부드러운 버터에다가 설탕을 넣고 공기 포집을 시킨 다음에 계란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계란과 버터를 섞으면서 생기는 이제 공기 포집 능력으로 반죽을 부풀려서 촉촉하고 묵직한 식감으로 만드는 그런 파운드 케이크 제법이고요. 두 번째는 버터에 설탕을 휘핑해가지고 계란을 넣는 것 같은데, 별립은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넣게 했다는 거죠.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포마드 버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플라워 베터법. 이 플라워가 밀가루를 뜻하는 그 플로어 있잖아요. 계란을 넣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먼저 넣어서 섞어주는 제법이에요. 분리를 막을 수 있고 완성품에 있어서 식감이 좀 촉촉해진다는 라고들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4번, 5번 스펀지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는 제누아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누아즈도 전란을 사용하는 방법,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사용하는 방법. 근데 이 제법을 파운드 케이크의 레시피로 접목을 시킨 거죠. 사실 4, 5번은 파운드 케이크라는 거를 만들 때 많이 쓰는 제법이 아니에요. 파운드 케이크라는 거를 만들어낸 결과물로 어떤 제법이 쓰일 수 있는지 재료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버터 온도 한번 볼게요. 23도.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쑥 들어가는 정도면은, 그러면 반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단 중에서 3단, 그럼 중속이죠? 자, 이렇게 실온 상태의 버터는 한 10초 정도만 풀어줘도 이렇게 부드럽게 풀려요. 설탕, 소금, 바닐라빈. 공기 주입을 했잖아요? 아까는 좀 노르스름 했죠? 주걱으로 한번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로 모아주시고, 계란도 22도. 계란 넣기 전에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였죠? 할게요. 다음번 계란 넣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닥까지 긁어서 세 번째 계란 넣고 휘핑할게요. 세 번째 계란까지 넣었을 때 가까이 보시면 분리가 하나도 안 됐죠? 그 비지찌개처럼 그 정도에 분리된 거 아니면은 약간 분리는 괜찮아요. 자, 채친 가루 재료 한번 넣으시고. 쉽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중 0.8로 맞춰가지고 구울 예정이에요. 이렇게 날가루 없이 골고루 섞였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볼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놔요.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웠을 때 200g이거든요. 반죽 무게를 물 무게인 200으로 나누면 비중이 나오겠죠? 파운드 케이크는 1.8 전후가 되면은 가장 예쁘게 부풀고 맛있거든요. 반죽을 가득 채우신 다음에 무게를 재봐요. 171g 나누기 200. 0.85네요. 더 섞으면 비중이 더 높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반죽 마무리 할게요. 그럼 이제 60g씩 팬닝 할게요. 자, 1cm 위에 띄어서 오른손에 힘만 줘서 그대로 짜는 거예요. 그대로. 역시 예쁘게 정돈. 이렇게 팬닝 하니까 딱 절반 정도로 3개 분량이 나왔어요. 예열한 오븐에 넣어가지고 20분간 구워올게요. 두 번째는 슈가 베터법, 별립법. 우선은 아까 했던 것처럼 계량한 설탕의 절반 정도를 넣어줄게요. 1분간 휘핑하니까 이렇게 밝아졌죠? 다음 재료 넣기 전에 한번 모아가지고. 노른자, 실온 상태예요. 노른자는 수분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데, 그 지방 중에서도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물과 기름을 잘 결합해주는 유화제 역할을 해요. 노른자가 잘 어우러졌죠? 분리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머랭을 휘핑 쳐야 돼가지고 흰자에는 절대 지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깨끗한 날로 교체해서 자, 오늘은 흰자향이 적어가지고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흰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첫 번째 설탕 넣을 단계예요. 3번에 나눠 넣을 거니까 3등분 해서 자, 이렇게 아까보다 기포가 조밀해졌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 머랭 됐을 때 마지막 설탕 넣고 휘핑해줘요. 한번 만져볼게요. 설탕이 다 녹아야 되거든요. 설탕은 다 녹았어요. 들어 올리면 뾰족한 뿔이 생겼죠. 이 정도로 단단하게 휘핑하셔야 돼요. 머랭 끝에 보이는 게 뾰족뾰족하죠. 이제 크림화 시켜놓은 반죽에다가 머랭을 나눠 넣을 건데 이 정도만 덜어줬어요. 이때는 막 휘핑하셔도 괜찮아요. 머랭 3분의 1 넣고 섞었을 때는 이런 상태예요. 채친 가루 재료 전부 넣어요. 이렇게 가르듯이 골고루 섞어주세요. 굉장히 묵직하고 꾸덕하네요. 날가루가 없이 섞였으면 만약 제노아즈였다면은 거품 안 깨지게 조심조심 하면서 섞었겠지만 파운드는 괜찮아요. 어차피 비중 0.8 정도로 높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잘 섞였죠? 0.9 어이구 비중이 좀 높네. 오븐에 넣어두고 올게요. 플러베터법은 여기다가 밀가루를 먼저 넣을 겁니다. 부드러워서 금방 풀려요. 10초도 안 돼서 금방 풀렸죠? 2.7도 계란 한번 풀고 설탕, 소금 넣어요. 중탕에서 녹이는 과정 없이 이대로 사용할 겁니다. 잘 섞였죠? 설탕이랑 미리 섞어놓은 계란 3분의 1 넣고 색깔이 진짜 밝네요. 이쯤 돼서 비중 한번 재고 비중 낮으면 더 휘핑해서 마무리할게요. 반죽은 이런 상태예요. 반죽 꽉 채우고 그러니까 0.89 딱 맞네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반죽 상태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3번 플러베터법이 1번, 2번보다는 금방 완성되네요. 크림법을 만들 때는 분리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오랫동안 휘핑을 해주잖아요. 근데 플러베터법은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반죽이 일찍 끝났어요. 이거 넣고 올게요. 이 전란이 차가웠고 미실온 상태면은 공기 주입이 잘 안 돼요. 되긴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중탕을 해서 온도를 한 40도 정도로 높여주셔야지 계란의 표면 장력이 약해져가지고 부풀기가 잘 부풀거든요. 좀 넣고 39.5도 핸드믹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볼을 돌려주는 편이에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설탕량이 많아서 반죽이 무거워서 이 이상 휘핑은 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공기주입은 충분히 되었어요, 지금. 채친 가루 재료 절반 정도 넣고 제노아즈라면 기포 안 꺼트리는 거를 바로 녹인버터 58.3도가 되었어요. 반죽 일부 덜어서 애벌 반죽 만들게요. 버터를 바로 넣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이렇게 섞는데 오래 걸리는데 바로 반죽에 넣으면 엄청 오래 섞어줘야겠죠? 잘 섞였습니다. 겉돌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줬고요. 지금 스펀지 케이크 법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묽고 가볍네요. 0.82거든요. 아무래도 중탕하다 보니까 수분 날아갑니다. 좀 흐물흐물한 질감의 완성이 되었는데 구워줘 보겠습니다. 5번 반죽 시작해볼게요. 흰자 머랭 먼저 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조금 넣고 머랭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설탕 전부 넣어! 1분 정도 휘핑했더니 3분의 1 정도만 어우러질 정도로만 섞어주시고 안 섞인 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채친 가루 재료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였죠? 머랭을 먼저 섞으면 머랭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유지류를 넣고 나서 나머지 머랭을 넣어서 섞어주셔야 볼륨감도 살릴 수 있고요. 반죽 일부 덜어서 애벌 반죽 섞어줄게요. 이게 버터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그 재료가 안 섞여요. 아직 골고루 섞어주시고 본반죽에 넣는 거죠. 섞어주기 이렇게 섞였고요. 4번, 5번 스펀지 케이크 버버로 만드는 거는 크림 버버 만드는 것보다 반죽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고 부피감이 있네요. 굉장히 묽은 거 느껴지시죠? 0.825
5번 반죽도 굽고 올게요. 떨어져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미쳐 진짜. 잠시 절망하는 사이에 조금 늦게 꺼내줬다고. 이거 2번, 3번, 4번 하나밖에 없죠? 짜자잔! 뜨그뜨그. 5점. 우선은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1번. 짜라란. 이렇게 촘촘하고 빽빽할 수가. 터짐이 많이 올라오는 부위에 수증기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공이 좀 보여요. 이 아래쪽 면은 굉장히 촘촘하죠. 굉장히 촉촉하고 살짝 말랑말랑한데 짜라란. 그러니까 공립이든 별립이든 슈거베터법으로 만드는 파운드는 높게 치고 올라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조밀하고 촘촘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3번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마들렌의 배꼽이 올라온 것처럼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비슷했지? 짠! 굉장히 촘촘하고 밀도가 높네요. 볼록하게 튀어오른 부분까지 기공이 안 보일 정도로 만져보면은 촉촉함이 느껴져요. 짜란! 오, 굉장히 부드러운 게 자를 때부터 느껴졌는데요. 아까보다 좀 조직이 좀 성근 느낌이잖아요. 1번, 4번. 이게 치고 올라온 만큼 밀도감이 조금 낮아 보이지 않나요? 진짜 잘 썰린다. 짜란. 높게 치고 올라온 만큼 기공이 살짝 보이긴 하네요. 진짜 케이크 시트 단면 보는 것 같아요. 4번, 5번이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먹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파운드 케이크 맛이에요. 묵직하면서 속은 굉장히 촉촉하고 지금 이 4분의 1 조각을 먹었는데 근데 혀는 촉촉해요. 근데 목이 막혀요. 2번. 큰 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저의 너무 성급한 판단일까요? 저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1번으로 못 만들 것 같아요. 1번이랑 2번이 밀도 차이는 아닌데 2번이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한번 잘라볼게요. 1번, 2번은 먹었을 때 바로 버터 향기가 풍부하게 났다면 3번은 첫 향이 밀가루예요. 파운드 케이크라는 걸 먹었을 때 풍부한 버터 향기를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저라면 저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 올렸을 때 플라베터법이 제일 맛있을 것 같다고 투표율이 높았어요. 뭐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자, 4번 잘라볼게요. 진짜 맛있다. 아니 겉이 왜 쫀득한 거야? 1, 2, 3번 먹을 때는 쫀득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는 버터의 공기포질 많이 했고 얘는 계란의 공기포질 많이 했잖아요. 1번, 2번 버터 향기가 굉장히 진했다면 4번은 와 씹을수록 계란 향기가 나는데 맛있어. 근데 계란 향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크림법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나를 시험에 들게 했던 5번. 좀 덜 식었나 싶어가지고 얘가 좀 늦게 꺼냈잖아요. 이 5개 중에서 한 입씩 다시 먹어볼게요. 이번엔 역순으로 먹어볼게요. 거꾸로 먹으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 다시 먹으니까 맛있다. 안 느끼해. 계란 향기가 많이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4번보단 5번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둘 다 맛있거든요. 근데 4번을 연하게 만들면 5번이 되고 4번은 겉이 쫀득함까지 있어요. 아까 그 밀가루 맛이 정말 나의 착각이었을까? 아니야. 만들기도 쉽고 빠르고 높이도 잘 치고 올라오고 작업성 측면에서도 좋고 결과물도 예쁜데 첫맛이 조금 아쉬워요. 페스트하게 만든 대신 약간의 아쉬움? 사실 4, 5번은 파운드 틀에 담아서 구우면 파운드 케이크라고 볼 거예요. 이 공법이 달라지니까 높이감이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고 향과 식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누아즈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역사가 좀 있었을 거고 파운드 케이크라는 역사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파운드 틀에 두었다고 파운드 케이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구운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스테라라고 먹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1번과 2번을 비교해보자면 2번이 더 맛있었고 초보자들이 만들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4, 5번은 아예 다른 장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거 방송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제가 아까 책 2권 읽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베이킹 실험은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깊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던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